그러면 그 헬기에서 다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다가 보관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단 밑에다 보관했다고 뭐 그런 거 같은데. 탄통 말씀입니까? 실탄. 예,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 왔을 때 사람이 많아서 그 측면 어두운 공간 쪽에 그 가방하고 탄하고 들고 왔던 식량, 물 이런 짐들을 다 내리고 순수 개인이 휴대하는 복장과 총만 들고 이제 그 정문을 확보하려고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의 본관 의사당에 처음에 진입을 할 때까지도 실탄을 개인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탄통은 들고 갔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확보가 됐다 그러면 실탄을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갔을 거라는 취지예요? 하긴 뭐 그걸 가져갔으니.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탄은 말 그대로 예비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가 뭐 집결지를 건물 안으로 잡았다면 안에 같이 들고 들어갔을 것이고. 라고 한 그 조서 내용을 보면 그 이광희 부단장 등 이제 그 부대원들이 그러니까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한테 들었는데 그때 사령관이 그 화상의 마이크 켜놓은 상태에서 막 지시를 막 했는데 그 중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네. 겁니다. 테이저건하고 공포탄 말씀드린 대로 그 정문에 있을 때 그때, 밖에서 통한 예. 내용이고 예. 제가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정문 안쪽에서 통한 내용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물어보신 전기를 차단하면 차단 방법이 없겠냐고 말씀하신 거는 예. 00시 50분에 통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제가 2층에서 진입이 안 돼서 도대체 안에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거냐, 예. 높은 데 올라가면 보이지 않겠냐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때는 뭐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잘 같이 타고 이동했고, 그래서 4층에 올라갔는데 거기서도 뭐 진입을 막고 계셔가지고 두 번째 소화기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김현태 씨가 헌재 나와서 한 증언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만 지금 모아서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실탄은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저 단장은 실탄을 국회 담장까지 가져갔다라고 좀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이제 또 틀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국회 단전에 대해서 실제로 명령 들어서 자기가 지하까지 내려갔다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원들이 하는 내용 중에서 체포명령을 들었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이제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부대원들은 그 영상을 봤던 부대원들은 실시간으로 장관이랑 대통령이 명령하는 거를 그 화상 회의를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이나 이런 걸 그대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전해 갖고 이 사람이 들으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대통령이 시키고 장관이 이런 걸 시켰다는 거 나중에 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다 모아보면은 위에서 체포명령이 있었다라는 정황이 지금 이제 완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저 당사자는 우리가 국회의원을 체포로 내가 간 건 아니고 국회를 봉쇄하라, 뭐 이래서 내가 갔지, 그리고 뭐 실탄을 쏠 생각을 갖고 간 건 아니다, 혹시나 몰라서 갔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지만 당시에 이제 위에서 더 위에 있는 별들끼리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또 단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구나라는 정황이 오늘 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좀 내용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자, 이분은 오늘 헌재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곽종근한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지만 나는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만 임무를 받았다. 그래서 쭉쭉쭉 내려갔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직접 받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건 인정했다. 방금 봤던 영상이 나오죠. 다른 예하 부하들이 이 곽종근이 이제 화상
회의를 하는 도중에 마이크를 틀어놨기 때문에 그게 예하 부대까지 다 들렸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다른 부대원들이 했던 거 들었냐 했더니 자기가 나중에 그 내용이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즉 체포 지시에 대해서 본인도 주변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는 거 보면 150명은 당연히 국회의원을 얘기하겠죠. 어디 뭐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닐 테니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회의사당이 그래서 넘으면 안 되니까 니들 들어갈 수 없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지금은 막 강한 어조는 아니고 사정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서 우리가 못 들어갔다. 당시에는 자기가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지만 국회의원 숫자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 차단. 국회의사당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겠냐라는 곽정문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밑에 알아보기 위해서 내려갔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쪽에 해석은 했지만 그 안에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몇 가지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우 지금 불리한 상황들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그냥 명령만 따랐을 뿐이고 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합당한 명령이라서 들어갔다. 즉 이 사람의 생각은 처음에는 국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불법인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만 체포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자기가 입장을 좀 바뀌었다. 라는 쪽으로 좀 선회한 면이 있어요. 이게 과거랑 약간 달라진 면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자기가 케이블 타이를 갖고 간 거는 국회 문을 봉쇄하기 위한 거다. 사람에게 쓸 용도는 아니다라고 했었지만 저번 기자회견 때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 이런 걸 잘 챙기라고 다 강조했다고 했는데 말을 바꿨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놔야 형사재판 때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들은 좀 말을 바꾼 것들이 있고 스탠스를 바꾸긴 했지만 중요하게 자기가 이제 검찰 수사 때 얘기했던 자기가 들었던 체포 내용이라든지 단전에 대한 거는 이런 거 완전히 속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인정을 했고 실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오늘은 확인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 사람은 원래 어떤 걸 주장했냐면 기존 때랑 약간 입장이 달라진 거는 국회에 들어가는 걸 마치 괜찮은 것처럼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자기가 순수하게 국회로 병력이 들어가기만 한 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 자기 생각에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자기가 저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뭐 울먹거리면서 뭐 죄송하다 했던 거와는 약간 스탠스가 바뀌었다. 아무래도 법적 처벌을 생각하고 말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자기의 방어권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순수하게 그냥 우리는 병력만 들어갔다. 뭐 우리가 뭐 체포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 자체로는 뭐 이렇게 큰 죄는 아니잖냐라는 식의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아마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것 자체가 큰 죄는 아니니까 뭐 경범죄 정도 받았겠지 하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이제 열외 문제고 이제 저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거는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얘기를 안 했다. 실탄이 없지 않았냐였지만 실탄은 갖고 왔고 체포가 있었고 좀 단전에 대한 것도 있었다라는 이런 구치가 몇 가지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또 증인이 바로 곽종근 씨예요. 이 사람은 이번 계엄 사태 때 최초로 폭로를 했던 사람이죠. 체포 지시가 있었다. 국회의원 잡으라고 했다라는 폭로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대통령께서 직접 나한테 오다를 내렸다. 그 다음에 김용현이가 어쩌어쩌 해라. 다다다다다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대통령한테 전화를 딱 받았더니 대통령이 이제 의결 정적수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애들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거야. 으악! 근데 여기서 이제 내란이 증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증언이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과는 한 10대 번 10회 이상 뭐 전화 통화를 막 하면서 자기도 정신 없는 상황에서 김용현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별의별 걸 시키고 묻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계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였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시켰으니까. 그러면서 국회에 나와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했는데 오늘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너무나 당황해서 예, 뭐라고 할까나 좀 오늘의 대응을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대응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그냥 대통령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하냐?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 윤통 면전에다 대고 당시에 계엄 선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그냥 질러버렸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가자. 이제는 화려한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 윤통이 끌어내라고 한 거는 국회의원이다. 요원은 안에 없었다. 즉 요원이라는 주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아예 그냥 대놓고 반박을 해버려. 윤통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이다. 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으니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 그게 뭐겠어요? 당연히 국회의원이잖아.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를 얘기하면서 했다라는 대목에서 윤통이 국회의원을 타겟팅했다라는 것을 오늘 헌재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이제 뺄 수가 없죠. 예, 감상팔이 하나 해야지 또. 명령을 거부 못해 후회한다. 비상계엄은 발생해서는 안 됐다. 주옥 같은 이야기네. 예. 의결 정족수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상당히 이제 불리한 대목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문을 부수라고. 예.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윤이 말했다. 이걸 지금 헌재에서 말한 것마저 모은 거예요. 헌재에서 직접 얘기해.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고 윤통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철수 명령을 들은 적이 없다. 예, 이거 주옥 같구만. 이제 하나하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난감한 지금 상황입니다.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그러면 철수는 어떻게 한 거야? 내 판단이야. 지시받은 거 아니고 내 판단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가니까 다른 애들도 얘네 따라 같이 철수를 했던 상황이었죠. 이러면서 이제 국회에서 했던 얘기랑 지금 여기서 했던 얘기가 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 곽종근 씨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저 얘기를 굽히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저 얘기는 어제 나왔던 홍장원 씨보다도 더 구체적이죠. 왜냐면 직접 얘기를 들은 거니까. 직접 얘기를 듣고 음성을 듣고 한 얘기고, 그리고 워딩이 똑같아요. 계속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았으니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라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윤통 측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인원이냐 요원이냐 뭐 이거 말장난하고 싶었는데 아예 요원 자체는 이제 나오지도 않고 예, 의결 정족수라는 얘기가 나왔고 문 부숴라 끌어내라 이런 거면 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사실 저 곽종근의 증언을 어떻게든 좀 말리지를 못하는 거라면 이제 윤통 입장에서는 저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곽종근의 저 주장은 지금 곽종근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야. 저거를 곽종근만 들었다 라면 모르겠는데 다 들었어. 왜냐면은 곽종근이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가 이제 걔네들이 쓰는 거 온오프 버튼이 있는 마이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야. 그 전화를 받았던 게.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그러니까 화상회의랑 연결된 마이크를 끄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바빠서인지 고의적으로 한 건지 하여튼 대통령 전화도 마이크 킨 채로 받고 김용현 전화도 마이크 킨 채로 받은 거예요. 화상회의 중에. 그러니까 화상회의를 본 애들은 다 봤어. 이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라고. 이 마이크를 지금 이렇게 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할 때부터 이 마이크가 이제 명령하더라도 이게 켜 있었는데 이걸 안 끄고 그대로 끝날 때까지 그대로 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장관 지시하는 것, 뭐 대통령 지시받고 막 얘기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명령하달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하 전체 인원들까지 이게 라이브로 생방송이 돼 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여단장은 지휘통조실에서 들렸던 스피커 방송이 자기 차량 스피커로 그대로 연동이 돼서 거기서 막 아는 내용들이 다 생중계에서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같이 일부는 전파가 돼서 들은 사람 이러니까 지금 윤통의 어떤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너무 쉽게 반박되게 생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저런 내용을 모르고 대응을 하니까 자꾸 말장난으로 뭐 요원 아니었냐 이러고 있는데 진짜 자그마한 걸 막으려고 한 거잖아. 근데 지금 그 곽종근의 주장대로면은 이미 그 얘기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이 곽종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다 듣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듣자마자 서로 간에 이야기를 막 퍼뜨리는 거지. 야, 대통령이 직접해서 목소리 들었어 이러고 김영현이가 직접 전화 왔어 이러고 뭐 체포하래 이러고 막 하니까 그 얘기가 퍼지고 퍼져서 저 위에 뭡니까? 그 김현태한테까지 전달된 거야. 현태야 너 들었냐? 야 대통령이 그거 하셨다니까 이러고 걔가 들은 거야. 그걸 검찰에 가서 내가 들었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윗선에서만 통해야 될 얘기를 밑에 있는 게 다 듣게 된 거지 실시간으로. 이러니까 윤통이 지금 방어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면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막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분명히 이걸 누군가가 자동 녹취가 돼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퍼져서 다 같이 듣고 뭐 문자를 보내고 뭐 대통령 한 거 들었어 이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물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참 곤란한 상황이 됐죠. 자, 곽종근의 오늘 이야기 중에 이제 크리티컬한 내용인데 계엄 때 지시 내용은 켜진 마이크로 생방송이 되었다. 망했다고 봐야죠. 곽종근 사령관은 윤통이 끌어내라 지시한 대상은 요원이 아니라 의원이 맞다고 진술했고 당시 지휘관들이 보이는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본인이 지시하는 것과 대통령 김용현에게 지시받는 내용이 다 생방송됐다. 그러면서 윤통이 데리고 나오라는 대상이 국회의원 맞냐라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인정을 했고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와라라고 얘기했다. 맞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예, 이런 내용들을 함께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국회에 들어간 목적 그리고 이 체포에 대한 지시들이 아주 뚜렷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는 이걸 반박하는 게 약간 좀 어설픈 면이 있었어. 근데 통화를 한 거를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했다 정도에 머무르니까 이게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쟤네들이 곽종근이나 저런 애들도 홍장원도 그럴 것이고 얘네들이 그냥 뭐 지들 혼자서 나 혼자서만 뭐 얘기해야지 이러고 얘기한 게 아니라 쟤네들도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자기네들과 똑같이 경험한 애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걔네들이 이미 다 검찰에서 똑같이 다 얘기를 해버렸어. 거기다가 증거가 쫙 있는 거야. 그래서 벌써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이거 검찰이 녹취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야 지금. 일단은 검찰이 당시에 현장 지휘관의 녹취 파일을 확보해 놨다고 합니다. 80여 건을. 이 내용이 뭐냐? 지금 얘들이 문장국을 의결하기로 하고 있대. 여기서 얘들은 국회의원이겠죠? 문자 부서서라도 다 끄집어내 라고 얘기한 통화 녹취가 검찰에 들어가 있어 지금. 야 거기 지금 몇 명 있어? 40명?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이러고 이미 녹취가 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라도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서 윤통이 확실히 좀 곤란한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이제 몰릴 수가 있는 이제 위험성도 있는 거죠. 어쨌든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체포에 관한 것들은 검찰 쪽에서 확보한 증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홍장원
곽종근만이 아니야. 메모장도 그렇고 들은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윤통이 오늘 겪었던 일은 빙산의 일각이다 오히려. 지금 뒤에서 이 명령을 듣고 하려고 했던 애들은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명령에 대해 현장의 군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명령에 대한 이해도가 이게 왜 우리가 국회에 가야 되지 이런 것부터 있으니까 애들이 하는 둥 마는 둥이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오히려 대통령한테 등을 돌려버렸다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대통령이 오히려 이 군인 탓으로 돌려버리고 저놈들이 어쩌네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애들이 더더욱 이렇게 대통령한테 불리한 증언들을 더 뚜렷하게 해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윤통께서 이제 얼마나 이제 지금 난리가 났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 건데, 우리 윤통께서 바로 반박을 하신다고 이제 했는데 많이 긴장하셨나 봐. 이게 침이 마르는 거지.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 생활,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부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에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에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우리 윤통의 목소리 톤만 보면 지금 흥분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곽종근의 이야기가 너무 크리티컬하단 말이야. 왜냐면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는 명확한 내란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 어떻게든 저 얘기만큼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저희가 나와버리고 헌법재판소에 다 들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하는 거는 냉정히 말하면 검찰의 공소장 즉 얘네들이 수사받을 때 했던 얘기와 현장에서 니들 얘기를 비교해서 맞춰보는 거야. 맞춰서 너희들 검사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너 지금도 그 스탠스 같냐? 맞다. 또 넘겨서 뭐 너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맞다. 그럼 어떤 건 아니냐? 이건 아니다. 그렇구나. 이러고 비교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거는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얘네들이 형사 처벌이 무서우니까 얘네들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축소시킬 수도 있고 뭐 증언을 조금 순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도 감안해서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곽종근의 경우와 홍장원의 경우는 대통령의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검찰에서도 얘기하고 곽종근도 지금 얘기를 하고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일관되게 해버리니까 윤통 입장에서 이거를 막아야 돼. 그래서 어제도 이제 홍장원 네가 뭐 술 먹고 있지 않았냐? 너 민주당이랑 뭐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어떻게든 진술을 막아야 되는데 오늘 곽종근이 또 나와서 체포질 받았단께 이러니까 야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내가 그게 전화는 했는데 이게 침이 마르거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제 혀를 낼름하시면서 이제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흥분해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내용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저런 거를 이제 반박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뭐 예를 들어 뭐 녹취가 있던지 뭐 그때 당시에 녹음한 게 있던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보고 관련해서 어떤 자기나 적어놓은 뭐 명령서가 있던지 이런 거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윤통 입장에서는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언제는 요원이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뜬금없이 무슨 내가 어떻게 빼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제 이렇게 가니까 이게 과연 이제 설득력이 있겠냐. 왜냐면 앞으로도 이런 증언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이 헌법재판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관련한 증인들이 국회에서부터 이미 이게 내란이 너무 뚜렷하다는 쪽으로 이미 증언들을 군인들이 다다다다닥 다 해버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뭐 얘기가 달릴 게 뭐가 있으면 공소장에 애들이 죄다 구속될 정도면은 애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겠어요. 사실 공소장에 있는 내용들은 더 수위가 세다는 건데 근데 이미 그 공소장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고 검찰이 녹취록도 헌재됐고 뭐 메모장도 헌재가 다 갖고 있어. 사실 헌재가 다 알고선 지금 이제 증인들과 이 증언을 비교해 보면서 보는 정도야. 근데 거기서 체포명령 들었다 이래버리면은 이 윤통 자체가 이거를 막기가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저런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윤통 측이 아무런 준비 대응 논리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통령 측이 이걸 방어를 못하니까 급기야는 뭐라고 하냐? 야, 곽종근이, 너 그러면 막 대통령이 그럼 체포를 시켰는데 왜 안 했어? 이러고 답을 씹었냐? 예. 이러고 이제 엉뚱한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답을 않고 씹은 거냐? 얼마나 이쪽이 격앙됐으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씹었냐는 말까지 했어. 아, 이거 누가 보면 뭐 시장판인 줄 알겠네. 예. 우리 윤통. 이거는 이거 언론 매체가 그냥 그 대통령이 잠깐 눈이 아프셔갖고 찔끔한 거를 갖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뭐 질문 듣고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언론이 짓궂게 그냥 갖다 붙인 사진이니까 패스하시고. 윤통 측이 곽종근에게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는데 이행을 하지 않은 건 그냥 씹어버린 거냐? 응? 이 말이야 이러면서 막 따져댔단 말이에요. 곽종근은 굴하지 않고 나는 의결 정적서를 얘기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받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갔다 했는데 이 지시는 내가 이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았는데 불합리한 거였다면 대통령에게 상환이 제한되고 어긋나 이행할 수 없다고 말해야 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말 안 했냐? 응? 15명으로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냐라고 추궁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가 왔는데 복명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씌웠다는 거냐? 이게 말이 되는 군인이냐라고 했는데 곽종근은 그런 씹는다는 표현을 써서 내가 어떻게 불편하다. 당시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당시 특수임무단을 707 특수임무단을 막는데 급급했다. 묵살이라는 말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반박을 했다. 그리고 내가 자술서에 쓰인 표현은 대통령이 뭐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 뭐 이렇게 뭐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러라고 했는데 그거는 내가 대통령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용어를 순화한 것이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로 썼고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로 순화해서 쓴 거지 내가 말이 바뀐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통은 송 변호사의 언성이 높아지자 눈을 뜨고 자제시키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노담인가 노담. 변호인들도 노담이고 얘네들의 전략 자체가 내가 자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공포 정치, 막 협박, 겁박을 하는 방식인데 너무 소용이 없어. 그런 거를 그 증인들이 무서워하지도 않지만 그런 거는 진짜 어디 막 돈 없는 서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이미 각오를 할 대로 하고 이미 자기도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하는 얘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막 윽박지르듯이 막 해봤자 전혀 아니다 이러고 더 애들이 맞서서 싸우지 그걸 가지고 쫄아가지고 이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법정에 갔을 때는 항상 증거를 준비를 해야 돼. 단단한 증거를 준비해서 내가 하고 나머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예 사실관계에서 붙어버리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증인들이 수십 명이 있고 거기다 물증까지 있고 메모장도 있고 녹취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쪽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그냥 무작정 아니란 깨요 용언이란 깨요 이렇게 말장난하듯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앞으로도 계속 저럴 거라고. 앞으로도 저런 식의 증언과 막 증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게 대응한다는 걸 이미 이제 꺾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증언에 윤통과 윤통 측의 어떤 이런 격앙된 반응들과 저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야 이쪽이 정말 변호할 내용과 증거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윤통이 약간 확실히 내가 볼 때는 틀튜브 쪽과야. 틀튜브과야. 이 틀튜브적인 어떤 이 사상, 틀튜브 리즘에 확실히 빠져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구석에 몰리니까 윤통이 뭐라도 해야 되잖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 뭐 그냥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기억이 없다라든지 뭐 그때 당시에 나는 핸드폰이 고장났다 뭐 이러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이게 다 주최 측의 농간이다. 옛날에도 이런 거 많았거든. 이건 주최 측의 농간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드리블을 많이 했는데 이 드립을 진짜 믿을 줄은 몰랐네. 이게 다 탄핵 공작이다. 저 곽종근과 홍장원이가 공작을 한 거야. 야,
계몽령을 다 뒤엎은 부하들에게 경로한 윤석열. 이게 다 공작이야. 응?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얘기예요. 윤통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다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인들이 얘기하던 계몽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격앙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뭐 이제 이건 다 이제 얘기 나온 것들이고, 불리한 증언에 경로한 윤석열. 이건 탄핵 공작이다. 자, 윤통이 내세운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뒤엎어진 셈이고, 이러면서 코너에 걸린 윤통은 급기야는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을 했다. 이걸 공작이다. 뭐냐? 이거는 내가 상황을 오늘 보니까 말이야. 이게 12월 2일부터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또 음모론이 등장합니다. 음모론이. 예. 음모예요.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좌빨들이 많이 했거든. 뭐만 하면은 뭐 광우병 음모예요. 뭐 어디 천안함도 음모예요. 세월호도 음모예요. 모두 음모예요. 모두 음모. 이것도 음모예요. 저것도 음모예요. 계속 음모예요. 음모예요. 하다가 부정선거 음모에다가 이제는 탄핵 공작 음모예요. 이게 다 음모예요라고 가는 거야. 예. 그러면서 홍장원의 공작과 곽종근이 민주당 의원의 방송에 나가면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가지시니까 당연히 음모론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사고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자기 부하들한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윤통 측은 곽종근이가 오전에 국회에 나왔을 때 오전에는 증언을 거부하다가 오후에 와서 폭로한 것도 계획된 행동이다. 이게 다 공작을 위해서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밖에 안 보인다. 그래요. 여기를 보면은 말이야. 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곽종근 지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지. 내가 의원이란 단어 자체를 쓰질 않았어. 인원이라고 얘기했다는데 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 언제는 요원이라고 말했다며. 언제는 자기네들이 요원이라고 말했다고 해놓고 이제는 요원이란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야. 자기 딴에는. 이건 또 다른 바이든 난리면이잖아. 또 바이든 난리면 얘기처럼. 아니 그때마다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리 갔다리 요원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막 말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지금 윤통측이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우리 윤통께서 저런 체포명령에 대한 증언과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반박할 수가 없고 또 당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윤통 측은 이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증인을 불렀는데 얘네들 중에서 딱하니 대통령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증언을 한 애들이 마땅히 이제 딱 드러나지가 않아. 오늘도 이제 곽종근 가고 경제수석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윤통 측은 민주당의 폐악질 때문에 내가 계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한 거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도 말했지만 야당의 예산 삭감은 결정된 게 아니라 원내 대표끼리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보니까 결정된 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이게 결정된 것처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경제수석 불렀어. 불러가지고 야 너 예산 삭감 말이야 이것 때문에 윤통 화가 나셨는데 임마 네가 보고했냐? 그랬더니 나는 아닌데요? 이러고 예산 삭감 보고 나는 안 했어. 이러고 자기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럼 이 사람 왜 나온 거야? 이게 굉장히 황당한 지금 상황이네. 예.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통의 평가에 대해 박준섭 경제수석 비서관이 저는 보고 안 했는데요? 뭐야 이거? 윤통 측이 얘를 부른 이유는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경제수석 비서관은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뭐야 이거? 예, 박 수석은 나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 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예, 결국 뭐 현장에 나와서 이 사람 이제 정부 인사니까 야당이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하지 않았느니 그런 자기 생각은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주장 자체가 불법 계엄임을 인정하는 셈이잖아. 왜냐면 계엄이라는 거는 예산안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뭐 탄핵을 몇 번을 하는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거든. 계엄은 엄연히 정해진 조건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것에 적합하려면 이제 불법성이라는 게 인정돼야 되는데 어떤 야당이 잣깎기는 하지 얘네들이. 근데 그게 불법성이라는 걸 입증을 못한다면 결국에는 계엄이라는 게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증명되는데 그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윤통 입장에서는 사실 저 자체가 헌재에 인정받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야당 욕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에게 이제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혀가고 탄핵 당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야당이 너무해서 내가 그냥 이 계엄을 했다. 이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남기고 싶으신가 봐. 근데 그래 그게 더 바보 같은 거라니까. 야당이 폐역질을 하는데 왜 자기가 더 큰 폐역질을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주장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총을 쏘라고 안 그랬다. 또 체포하라고 안 그랬다. 뭐 끌어내라는 얘기 안 했다.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시에 계엄 사령의 이 그 윗대가리들 말고 그 주변 인물도 같이 들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이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윤통 측은 앞으로 고달퍼지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윤통이 당시에 얼마나 닥달을 했는지까지 알 수가 있어요. 함께 보시죠.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에 이준우가 대답을 안 하자가 대통령이 다그쳤다. 들려? 음성 지원이 되는데? 음성 지원이 되는데 윤통의 목소리가 들린다. 닥달을 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어요. 당시에 이준우를 수행하던 장교 A씨는 차 안에서 통화를 들은 거야. 그래서 차량에 동승해서 이 이준우를 밀착 수행했는데 윤통과 이준우 간의 통화를 자기가 옆에서 듣게 되었다. 봤다니만 뭐라고 하냐? 이 내용이 이제 윤통이 말하는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던가 2, 3차 계엄은 없었다라는 것과 완전히 반박하는 증언이었습니다. 윤통이 2, 3차 계엄까지 추진하려 했다라는 증언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준우가 윤통에게 경찰들이 군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윤통의 목소리로 야 아직도 못 들어가냐? 아니 지금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그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한 명씩 들쳐엎고 나오라고 그래. 이준우는 알겠습니다. A씨는 참고인 조사에서 4명이 한 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 이 가마를 태우고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 가마 태울. 이건 2명이면 되는데. 하여튼 뭐 이게 가마를 태워서 이렇게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며. 가마를 이렇게 태우고. 그래서 좀 윤통이 짜증내는 말투였다.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면서 이준우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야 된다라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하달한다. 그다음에 또 통화가 해. 3번째 통화에서 윤통은 야 아직도 못 가냐? 너 뭐 하고 있냐? 말투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어떻게 기억을 이렇게 잘했지? 음성 지원이 되잖아 막. 야 아직도 못 가서 야 뭐 하고 있냐? 이준우가 사람이 많아서요. 접근을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이준우가 충격을 받았는데 대답을 못하자 이 대답을 하는 거지. 야 약간 이제 저런 거 보면 약간 좀 피곤한 여자친구 느낌이 나죠. 예. 피곤한 여자친구들이 보통 저렇게 닥달하잖아. 오빠, 오빠는 왜 그래? 오빠, 그건 아닌가? 예, 뭐 말을 하면, 오빠 말 많아, 어쨌든, 라고 다그치며 윤통이 대답을 강요했다 이거예요. 근데 3번째 통화 이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그 다음에 4번째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 또 이거, 나와. 이게 아닌가? 이건가? 국회의원이 실제로 190명 들었다는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 움직이는데, 다들 반대해갖고 그냥, 야,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완전 반대되는 증언이야.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얘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정도면은, 얘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 뭘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윤통이 너무 대놓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의심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이진우는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만 얘기하니까 얘도 지금 들은 거야 지금. 예, 하지만 그 검찰 조사에서는 뭐라고 했냐? 문을 부수라와 총이란 단어는 기억한다라는 거 보면 윤통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의 확실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내용들로 들어갈수록 윤통의 거짓말은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체포 지시에 대한 증인들이 또 있어요. 오늘은 새롭게 등장한 이 증인인데 이 양반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더 폭로야 더 폭로. 폭로야 폭로. 함께 보시죠. 새로운 증인. 국회 청문회에 나온 국군 방첩사령부 김대우 전 수사단장은 여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개엄 당일 밤 11시쯤 여전 사령관이 경찰 100명, 국방부 100명이 올 테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고 지시하며 14명 체포 명단도 불러줬다는 겁니다.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 사령부 비안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죠. 정확하게 체포란 말은 없었는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켜라. 여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받아 적으라고 말했고 자신도 수첩에 14명을 한 명 한 명 받아 적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전 사단장은 앞서 여전 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 비원 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고 말한 바 있어 자연스럽게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이 임박하자 여전 사령관이 전화해 3명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7개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을 해라 라고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습니다. 김 전 수사단장은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은 수첩을 검찰 수사본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인데 김대우 수사단장이 나와서 오늘 대폭로를 때려버린 거예요. 명단 나도 들었다. 홍장원만 들은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홍장원이랑 지금 숫자가 거의 일치하죠. 그리고 아마 명단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14명에 대한 체포 명단 일일이 다 적었어. 일일이 다 적었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얘네들을 잡아서 어디로 가? 벙커 구금시설로 간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얘 주장은 그거야. 자기네들은 경찰이나 이제 뭐 다른 쪽 애들이 이걸 잡으면은 우리한테 인계를 할 거다. 그럼 우리가 얘네를 잡아서 그 구금시설로 시설에 가서 얘네들 가두기만 하면 된다. 이동시키면 된다 이거야. 근데 어쨌든 자기가 들은 거는 그거라는 거야. 체포를 해서 구금시설로 넘기면은 구금시설로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대통령의 계획이 국회의원들을 잡아서 어딘가 가둔다라는 계획이 지금 뚜렷하게 지금 오늘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둘 것인가도 지금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온다라는 거는 사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뭐랄까 어떤 탄핵 공작이다 이런 수준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증인들과 증언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자기만의 망상으로 이거를 변호하니까 대통령의 거짓말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대통령의 거짓말이 아니면은 지금 저런 주장들이 애초에 다 음모론이다. 아무도 저런 주장을 안 해야 돼. 근데 지금 저런 주장을 한 애들이 몇 명째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우연이겠냐고. 그래서 벙커 얘기까지 나왔고 체포 명단 얘기도 따로 적었다. 그리고 여인영이 얘기했고 심지어 나중에는 급기야는 3명 뭐 이게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뭐 이렇게겠지. 얘네들을 갖다가 집중해라. 한동훈과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라. 이렇게 본 걸 보면은 어떤 정치인에 대한 자기가 이제 원한을 갖고 있는 이런 정치인을 조지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게 매우 뚜렷해지는 증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딘가에 구금시켜놓고 얘네들을 이제 뭐 어떻게 할 생각이었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은 이번 계엄이 실제로 성공했다면 이재명과 한동훈이 실제로 구금시설에 가갖고 거기서 소리 소문 없이 무슨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가 계엄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반민주적이고 불건전한 목적을 가졌던 거 아니냐. 왜 벙커까지 이용하려고 했을까? 이런 걸 보면은 경고성 계엄이라던가 자기가 연속적인 계엄 계획이 없었고 그냥 야당 때문에 그냥 잠깐 해봤다. 이런 건 완전히 개구라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증언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또 있어. 윤통이 정치인들을 체포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와서 구체적인 애들 명단이 나온 거를 듣고 메모에 적었다는 애들이 또 나왔어. 또. 근데 얘네들은 더 구체적이야. 어떻게 체포할지까지도 얘네들이 작전을 짰다는 겁니다.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홍장원 메모 간부들까지 다른 사람들까지 진술하면서 홍장원의 말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방첩사 간부들까지도 이제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야. 아예 조를 나눠서 우리가 가기로 했다. 1조가 이재명, 2조가 한동훈을 검거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검찰은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똑같은 증언을 하니까 교차 검증한 만큼 체포조 운영 의혹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방첩사 관계자들을 여러 명이야. 관계자들은 10여 개 조로 나뉘어서 각각 체포 대상을 한 명씩 배정받았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검거 인력을 투입하는 작전을 세운 정황도 있었다. 이러면서 1조 이재명, 2조 한동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딱딱딱 잡는다. 그 다음에 이재명 체포조로 지명해 1조를 우선 출동시켰다. 나머지 이제 10개 조를 이렇게 각각 현장에다가 넣었다. 이 내용은 홍장원의 메모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 이 메모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등등등이 있는데 이 내용과 거의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예. 윤통 측은 홍장원의 메모의 신빙성이 없다고 했지만 윤통 측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증언들이 계속 나옴. 이 방첩사 간부들마저도 비슷한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만큼 체포조 운영에 대한 홍장원의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 돼 이거는. 예, 결국 이런 게 윤통이 그렇게 뭐 부정선거 외치는 이런 망상 속에 빠져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또 얼마나 또 민주화가 돼 있고 또 의식이 얼마나 또 사람들이 군인들마저도 그냥 시킨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의 의식도 많이 커져 있고 그리고 지금의 기술 개발이 너무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걸 너무 간과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망상에 빠진 사람들은 옛날 시절에 살고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몰라.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우겨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입장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없는 반면에 쟤네들은 물증이 다 나온단 말이야. 이건 못 이겨. 이건 못 이깁니다. 그 외에 또 있어. 체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윤 대통령과 여인영 전 사령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곧바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방첩사의 중간 간부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시가 아무것도 없어서 자체적으로 철수를 했는데 그랬더니 여 전 사령관이 화를 내며 욕설까지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해서 또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간 국무위원들을 나오게 하고 그 시간까지 기다리기가 뭐해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불러서 군을 철수시켜라.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선관위로 출동했던 국군 방첩사령부 중간 간부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자체 판단해 전원 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자체 철수를 결정한 부하들에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중간 간부 A씨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임무 중지 지시를 받지 않았고 참모장 등과 상의해 복귀 지시를 내렸더니 여 사령관이 화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방첩사 관계자도 A씨가 자체 복귀 지시를 내리자 여 사령관을 뜻하는 5층으로부터 욕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주장을 하는 참고인도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선관위 군 병력 재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의했다고 기자되어 있는 게 사실 아니죠? 사실이 아닙니다. 예.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특전사 고위 간부 등은 지난 12월 4일 새벽에도 김 전 장관이 선관위 병력 재투입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쪽이 주장하는 건 다 틀렸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명령 내린 적 없고 내가 경고용 계엄이었고 2차 3차 계엄할 생각 없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라고 하지? 철수 지시를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어디에도 그거를 입증해 주는 증언들은 거의 없고 대다수는 우리가 알아서 철수했는데 명령 들은 적 없는데 체포하라는 명령 들었는데 들어가라고 했는데 대통령 목소리 들었는데 그다음에 이후에도 2차 3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등등등등등등 윤통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 다른 내용만 나와 지금. 이게 공작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야. 이 정도 스케일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에 또 그냥 윤통의 뺨을 그냥 후려치는 분이 계시니 그게 또 한덕수야. 한덕수 역시 헌법재판소에 나왔던 증언을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계엄 전부 다 반대해. 다 반대. 김용현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말은 누군지는 밝히지 못했지만 한덕수는 전부 다 반대했는데요. 이러고 아예 부인을 했습니다. 계엄에 전부 다 반대했다. 아니 김용현이가 일부 국무위원이 찬성했다는 데라고 했더니 한 명도 들어본 적 없다. 국무회의로 봤냐 했더니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면서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저렇게 나가면은 이제 국무회의도 없고 윤통의 체포 지시가 또 입증되는 이런 두 가지가 증명이 되면서 사실은 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거야 게임이. 이거를 윤통 측은 무슨 이게 다 주작이다 얘네들이 공작이다 뭐 이거 음모예요 이러고 또 막 자기만의 어떤 정신 승리를 위한 헛소리를 더 하시지만 그런 거 자체가 이미 어떤 자기의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야. 자기가 혐의가 없다면은 이게 다 세상이 다 공작이고 이게 다 주작질이며 쟤네들이 다 지어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때 당시에 이러이러했다. 나는 그때 당시에 전화통화를 언제 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증명해줘야지 무슨 자기만의 망상으로 이게 다 쟤네들끼리 짜고 치고 민주당이랑 짜고 친다는 이 정도면 사람이 정상으로 안 보인단 말이야. 매사를 그렇게 이 어떤 음모론이라던가 근거도 없는 이런 식의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로 그 어떤 자기의 위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는 게 뭐냐고. 이게 못난 거잖아.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 이기면은 이건 내가 잘했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쟤네들은 민주당이랑 공작을 저질렀다. 참 세상 살기 편하다 편해.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런 수준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부끄러워야 될 일이야. 이거는 진짜 쪽팔린 거라고. 이렇게 자기 옆에 변호인도 몇 명이나 있는데 고작한다는 얘기가 이게 민주당과 공작이라는, 그러면 공작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줘야죠. 뭐 얘네들이 돈을 주고받았던지 어서 짜고 치는 게 있던지. 이럴수록 사람이 되게 비정상으로 보이고 저런 정신 상태니까 계엄 같은 걸 벌였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래도 이 나라의 품격일 수도 있고 또 상징일 수도 있고 역사의 한 장면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심에 그치고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디 상식적인 얘기만 좀 해라. 그리고 반박을 할 거면 물증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걸 알만한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해. 우리가 이재명을 깔 때도 이재명이도 나는 모른다.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 어쩐다. 근데 모른다는 거에 물증이 있어? 자기가 모른다면 김문기랑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나는 얘랑 같이 찍은 사진 한 장 없다. 이렇게 돼야 말이 되잖아. 사진 나오고 뭐 증언도 나오고 같이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그런데도 모른다 하면 뭐가 돼? 얘 상태가 왜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지. 쟤는 아주 그냥 입만 벌리면 아주 그냥 거짓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윤통도 똑같다고 지금 이재명과 다를 바가 없어.
상대방들이 저렇게 나올 때는 자기가 완벽하게 그걸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오셔야 돼. 그게 아니라 그냥 말장난하듯이 나와가지고 저런 소리만 하면은 저게 또 다른 음모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또 어디 틀트브 병신 같은 놈들이 계좌번호 걸어놓고 음모론이나 퍼뜨리는 용도로만 쓰일 뿐이잖아. 그럼 노인들이나 속이고 노인 사기에 쓰는 소재만 되는 거라고. 한심한 노릇입니다, 정말. 부디 좀 정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봅니다.